여러분 안녕하세요.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보통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영상 제작 시간이 편집이나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저는 컷 편집을 많이 하는데 편집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4-5시간 정도의 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 바로 그 제가 이제 실무 경험하면서 보통 전기 문제는 누전이나 뭐 전기가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것들이 뭐 거의 전체 전기 문제의 한 반절은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사례만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이거를 한번 이제 공장이나 뭐 이렇게 어떤 컴퓨터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대생들은 아무래도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그 플로우 차트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게 이제 뭐 PPT나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를 제가 이제 유료 버전으로 이제 쓰다가 이거 한번 플로우 차트 저기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우리 구독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예. 그래서 만들어 보았고 나름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본으로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전기 문제 처리한 게 지금까지 정말 한 4-500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거짓말이 조금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만큼 그 중에 한 300건은 누전 관련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제 땀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누전 잡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토탈 정리하는 거여서 생각보다는 양이 많아서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잘 나오게는 찍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는 하고 제가 근데 구독자 아닌 분들은 1,000원씩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만든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 이제 공장이나 뭐 생산 라인 같은 데에서 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한데 어떤 작업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이제 흐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최대한 넓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조금 잘렸어요. 이쪽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뭐 거의 다 지금 이제 다 들어오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는 확대를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보려면은 이게 지금 그림만 제가 위에 이게 그릴 수가 있어서 사진 파일로 이렇게 한 거고 제대로 된 파일은 PD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을 제가 보내드려서 보면은 큰 모니터 화면으로 보면은 전체 그게 좀 보일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별명을 걸고 이렇게 만들어서 누전 처리 작업 흐름 표시도 디자인드 바이 500천사라고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너무 그냥 돌아다니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저도 작품 그림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제 영상으로 다 담는 거는 다 담아서 설명은 다는 제대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저한테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한 거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례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저한테 파일을 받아서 한번 쭉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누전이 이제 시작을 하죠. 예, 시작을 해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차단기가 이제 떨어졌는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전되면 차단기가 다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산업 현장이나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근데 차단기는 안 떨어졌지만 어딘가에서 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했었던 건데, 근데 철판 부위 제가 이제 아주 폭넓게 아니라고 다 좀 넣었거든요. 철판 부위 같은 것을 만졌을 때 예, 찌릿한 그 누전 느낌이 있는가? 아니오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전선을 젖은 손으로 만지다 이렇게 느껴졌다면 절연 테이프로 감아준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제가 좀 했고, 느껴진다 했을 때 분전반 접지와 이 철판이 찌릿한 곳에 대지 전압을 찍어봐서 전압이 뜨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누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걸로 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뜨면은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이게 플로우 차트가 이거를 제가 좀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되게 좋다. 그 다음 저기를 솔직히 상자 연결하고 이거 선 조절하고 하는 게 되게 귀찮은 건데 이게 바로바로 돼서 만들어 봤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배선용 차단기에서 누전이 되는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문전반에서 차단기를 하나씩 내려보며 대지전압 안 뜨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렸을 때 대지전압 안 뜨는 차단기가 누전되는 차단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제 사례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한번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이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데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냥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확대는 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뭐 컴퓨터 무슨 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받으셔서 확대하셔서 보시면 되고, 제가 사진 파일이랑 PDF 파일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좀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누전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르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그런 때 제 거 이거를 이제 도표를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적어도 제 구독자가 되게끔은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좀 쓰는 것보다는 좋은 자료는 계속 만들어가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제 영상 만드는데 저도 좀 약간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절연 저항이 이제 떨어졌으면 보통은 이제 떨어지죠, 이제. 그래서 절연 저항 측정을 하고 절연 저항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해서 좋으면은 해서 과부하 또는 차단기 단순 고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일시적으로 누전되었다가 절연 정상으로 복귀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전기를 다시 써야 되니까 차단기를 올릴 거 아니에요? 차단기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더 이상 다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따라서, 안 떨어지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철수. 떨어지면은 지금 절연 저항이 춤을 추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올렸었죠.
그런 상황들처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그런 적도 있었죠. 이제 철수했다가 또 다시 가서 처리했던 적. 예, 바로 이런 사례였던 거죠. 부하전류나 차단기 교체, 예, 아니면 이제 절연장 춤추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니까 아, 좀 더 원인이 확실하게 잘 나타날 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최종 목표 누전을 잡은 것이 이제 되겠죠. 저도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되게 간결하고 빨라서 좋네요. 자, 이 사례는 이제 봤고, 다음 사례는 절연장이 좋은가에서 아니요. 예, 이제 안 좋아졌을 때가 보통의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기준치가 한 0.5메가옴 이하라면은 누전으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이제 실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이제 한 1메가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제 현장에서는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했을 때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전기 도면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사례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누전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잡을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또 중요하고, 또 그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 도면이 있는다 치면은, 없으면은 건물 전선 구조를 배선 파악하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경력자, 안 그려진다면 입문자이기 때문에, 안 그려지면은 일단 뭐 전기 도면 같은 것도 좀 보기도 하고, 전기 누전을 잡을 수 있는 선임, 예? 그리고 전기 누전 공사업 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배우면서 일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주의사항이 여기 많이 있는데 그냥 쭉 읽으면서 할게요. 누전되는 선로 1번, 누전되는 선로여서 당연히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 초기 감전사고가 좀 나는 편인데, 전선로가 죽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테스터기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전기 공사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누전을 잡기 수월한 이유는 벽면 안에 전선 배관을 시공하면서 배관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번, 무턱대고 누전을 잡아보자고 여러 콘센트나 등기구를 떼어보는 시도는 누전 처리하는데 몇 박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우면서 이렇게 진짜 벤치도, 이게 솔직히 중요한 게 벤치를 풀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전선을 풀르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다시 결합을 할 때 벤치를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제 나오는데, 그 잘못 그 잘 풀러서 전선을 구리를 이제 잘 펴지 않고 이렇게 감아버리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단선이 된다 이거죠. 단선이 돼버리면은 이제 어디 또 전등이 안 켜지거나 또 전기가 콘센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한 바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저도 이제 전선 마감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었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선임자들한테 물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잡기 시작하면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건물 구조나 이런 것이 그려졌을 때 일단 전등부터 가겠습니다. 전등 가면은 외등이 있는가, 있으면은 외등에 물이 찼는지 등기구 떼어보고, 절연장이 좋아졌는가 보고, 좋아졌으면은 등기구 교체 방수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등기구 철거 및 절연 테이프 마감 처리, 이렇게 해서 누전 처리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고, 아닐 경우에는 누전이 외등과 무관하니까 분기 회로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기 회로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분기 회로를 안 찾은 상태에서 말단에서만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 등기구를 까고 이렇게 하면은 체력이 고갈돼 버려요. 여러분 주택용 전기도 전기 콘센트 수, 등수 이렇게 전등 수 세보면은 상당히 많다는 것에 많이들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쪽 그런 전등이나 분기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현관 쪽에 이제 보통 분전반이 있으니까 그쪽 현관 쪽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으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절연장이 다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전등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누전을 못 찾았으면은 원상복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백천사가 지금 했고, 그래서 찾았으면은 예 해서 안전기 뭐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등기구 문제가 아니라 전선 배관이 찍히거나 전선이 손상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환풍기 팬에서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그거가 철에 닿아서 누전이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누전 처리를 완료할 수가 있는 거죠. 전등 쪽을 했고, 이제 우리가 콘센트 쪽을 할 건데, 전등이 콘센트보다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고,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원이 안 들어온 콘센트가 누전되는 선로이니까 해당 콘센트를 다 뽑아 보는 거예요. 해당 콘센트에 꽂혀진 플러그를 다 뽑아야 된다고 했고, 벽에 가려져 있는 것을 안 뽑아서 매립 콘센트 열어서 전선 분리하고 뺀지 돌리고 안 돌리고의 문제이면은 결국에 이제 시간과 체력의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다 뽑아 보는 거예요. 콘센트에서 플러그 다 뽑는 것으로 누전을 해서 이제 절연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콘센트 하나 매립된 거 안 풀르면은 제가 볼 때는 10분, 15분은 시간을 더 절약하는 것 같아요. 좋아졌으면 절연 저항이 멀티탭이나 전자제품에서 누전이 되었으니까 플러그 절연 저항 측정해서 분리를 해놓던지, 이제 고장 났으면은 그냥 버리던지 수리를 하던지 해서 해야 돼요. 그거 잘 조치 안 해놨다가 또 나중에 공장에서 제일 크게 문제되는 거는 바로 불량품이 양품에 섞이는 거죠. 예, 절대 그러지 않도록 조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절연 저항이 이제 안 좋아지면은 콘센트 자체에서 누전이 되거나 결국에는 이제 전선 배관에서 누전이 이제 되는 건데, 전선 배관 속에 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공사 과정에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물 청소하느라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서 누전된 사례도 있고, 결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전선 배관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업자의 이제 거의 뭐 수준인데,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좋죠. 이런 경우를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왜 누전이 이제 공사로도 이제 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공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콘크리트의 건물의 경우에는 입출력 배관으로 나뉘는데, 누전을 빨리 잡기 위해서는 누전되는 콘센트 전체 배관 중에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열어서 좌우로 절연저항 재가면서 누전되는 포인트 구간을 줄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하면 누전 처리가 완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본 사례가 지금 벌써 다 이제 봤네요. 제가 여기서 못 읽어드린 부분도 있고 다 대부분을 읽은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제가 누전이나 전기 문제를 처리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 경험과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있긴 하겠지만 약간 뭐 구체적인 거 아까 전에 말한 것 중에 뭐 벤치 돌리는 거나 벤치로 이제 전선 조이고 풀르고 하는 것들도 유튜브에 아마 영상으로 있을 건데 제 영상에는 없을 거고 다른 분 영상에 있을 건데 그런 거랑 보면서 전기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이제 실무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거를 만들고 나서 좀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저도 제가 결국에는 누전을 못 잡았던 사례도 있었어요. 천장을 해서 올라가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좀 옛날 건물이어서 그런지 천장이 너무 낮아서 제가 포복을 해서도 이렇게 막 누전 잡아본 적도 있는데 아예 진입 자체가 뭐 나무를 이제 부시거나 구조물을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누전을 잘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누전 처리의 중요성을 뭐 전기 쪽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건데 누전은 결국에 사람 생명과 또 관련이 있고 또 누전으로 인한 합선이나 이런 화재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인으로서는 꼭 처리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원본으로 잘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랑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